몇 년 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런 것도 몰라? 넌 그냥 그런 사람이야. 다들 너에 대해 그렇게 말하던데? 그 말은 이미 지나간 시간이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 어딘가엔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쯤 나를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런 말을 했는지도 기억 못하겠죠. 그런데 왜 나는 그 장면을 아직도 떠올리고 그 말에 여전히 상처받고 있는 걸까요? 왜 나는 그 말을 잊지 못하는 걸까요? 그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이었는지, 그 표정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때 나는 얼마나 당황했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는지, 마치 오래된 영화를 다시 보는 것처럼 그 장면은 반복됩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나는 정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을 되새김질하게 만듭니다. 이미 끝난 일을 끝나지 않은 감정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보게 만들죠. 이것이 바로 원한의 시작입니다. 지나간 말, 지나간 사람, 지나간 장면이 내 안에서 현재형으로 살아남는 일. 오늘 철학 시간에서는 이 낡은 기억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계속 작동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래 아파하며 철학자들은 이 원한의 감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 그 기억의 문 앞에 조용히 함께 서보시겠어요?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왜 어떤 상처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더 날카롭게 되살아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정의 되새김질이라고 말합니다. 되새김질은 원래 소의 소화 방식이지만 사람의 감정에서도 아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외면당한 순간을 자꾸만 떠올리며 다시 씹고 또 씹습니다. 처음엔 상처였던 감정이 되풀이되는 생각 속에서 점점 원한이라는 이름으로 자라납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감정을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론 잊은 듯 살아가지만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감정은 무의식 아래 숨어 있다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 익숙한 표정을 봤을 때, 그 감정은 마치 어제 일처럼 되살아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런 고통을 기억이 너무 좋은 자의 비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망각의 예술을 배워야 한다. 그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고통에 더 깊이 사로잡힌다고 말했습니다. 잊지 못함은 곧 자신을 계속해서 그 고통의 자리로 되돌려 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한은 단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무력감이라는 더 깊은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고 결국 그 상황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느낌이 원한이라는 감정으로 남는 것입니다. 니체는 여기서 더 나아가 원한이란 감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한은 복수할 수 없는 자의 자기 소모다. 즉, 힘이 부족해 반격할 수 없을 때 그 억눌린 분노는 외부로 향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부를 향해 회귀합니다. 그래서 원한을 품은 사람은 타인을 미워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마치 심장 안에 불씨를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밖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매일 뜨거운 재가 피어오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감정이 반복될수록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그것에 묶인다는 점입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내러티브에 갇히게 되고 그 역할을 놓지 못한 채 삶을 그 틀 안에서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가 내 인생을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원한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자들에겐 한 인간이 세계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이해 위에 어떤 태도를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철학적 주제입니다. 니체는 원한 감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복수를 실행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강한 자가 자신의 힘과 본능에 따라 행동할 때
약한 자는 그를 이길 수 없기에 복수를 실행할 힘도 직접적인 저항도 없습니다. 대신 약한 자는 마음속에서 가치 체계를 뒤집습니다. 그들은 강하지만 비도덕적이야. 나는 약하지만 착한 사람이야. 그는 나를 무시했지만 결국 그는 악한 인간일 거야. 나는 용서하니 더 고결한 사람이야. 니체는 이처럼 내면에서 도덕을 재구성함으로써 복수를 윤리로 바꾸는 감정 작용이 바로 원한의 정체라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너그러운 척, 관대한 척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억눌린 분노와 증오가 고여있는 상태. 이 원한은 결국 비틀어진 도덕, 자기 열등감을 도덕적 우월감으로 바꿔치기 하는 셈입니다. 그런 사람은 외면적으로는 용서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갉아먹는 감정의 포로가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원한은 늘 약자의 무기다. 그는 반격하지 못하기에 도덕을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복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원한에 사로잡히는 감정을 내면의 판단 실패로 보았습니다. 특히 에픽테토스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욕했다면 그 욕은 당신의 판단 없이는 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꽤 도전적으로 들립니다. 아니, 누가 나를 욕하는데 그게 어떻게 상처가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입장은 단순합니다. 그 말에 상처받는 이유는 그 말이 맞다고 당신이 스스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타인의 말은 사건일 뿐이고 그 말에 해석을 더하는 건 자신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내면의 자유입니다. 나의 감정은 내가 허락할 때만 일어난다. 이 말을 삶에 적용하면 타인의 평가, 냉소, 비난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감정을 쓰지 마라.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해석 때문이다. 하이데거에게 있어 인간의 고통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그는 고통을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평소엔 일상성에 휩싸여 그저 시간에 떠밀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통, 상실, 수치와 같은 사건을 맞닥뜨릴 때 그 순간 나라는 존재는 갑자기 깊어집니다.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느끼는가? 나는 어떤 인간이고 어떤 세계 속에 있는가? 이런 질문은 존재론적 각성을 불러옵니다.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상처는 시간을 열어젖힌다. 이 말은 곧 상처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여기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 원한과 고통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세 철학자의 시선은 다 다릅니다. 니체는 내면의 억눌린 분노를, 스토아는 판단의 자유를, 하이데거는 고통을 통한 존재의 드러남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 철학자가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그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바라보는 힘입니다. 원한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철학을 통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자주, 더 쉽게 타인을 미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SNS만 켜도 타인의 성공, 행복, 명품, 사랑, 가족, 집, 여행 끝없이 올라옵니다. 문제는 그 비교가 정보가 아니라 감정의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듯 비교는 항상 상대적인 열등감을 낳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잘났지?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사람보다 못 가지? 이 감정은 처음엔 불편함이고 그 다음엔 질투,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미움으로 옮겨갑니다. 타인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나를 향한 화살로 바뀝니다. 이내 우리는 상대를 향한 분노와 자신을 향한 실망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 두 감정이 엉켜서 생기는 것이 바로 정당하지 않은 원한입니다. 그렇다면 분노는 나쁜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정당한 분노는 정의를 세우는 시작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령 사회의 부조리, 차별, 폭력 앞에서 느끼는 분노는 당연하고 필요한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가 공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적 상처에 갇혀버릴 때입니다.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을 때 분노는 고립되고 응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립된 감정은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래? 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 문장은 겉으로는 괜찮은 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상대를 향한 수동적 공격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처럼 못됐지 않아. 나는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넌 왜 그랬니? 이 말 안에는 미움과 우월감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은 곧 자기 기만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점점 더 사람과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서 마음속에서는 더 많은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미묘한 미움, 말로 설명하지 못할 억울함, 나만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느낌, 그 모든 감정이 하나로 뭉쳐서 지독한 원한이 되어갑니다. 원한은 점점 타인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삶을 파고드는 자기 파괴적 감정으로 바뀝니다. 결국 원한은 누군가를 미워해서 시작되었지만 끝내 나를 고립시키고 나를 더 작아지게 만들고 삶을 움츠리게 합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풀어야 할까?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원한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어야지, 마음 비우자라고 수없이 다짐해도 돌아서면 또 마음속에서 불쑥 고개를 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감정이 나와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처받은 일이 아니라 상처받은 나와 동일시한 마음에 오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된다고 믿는 존재다. 즉, 내가 어떤 식으로 나 자신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내 존재 방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그 역할에 몰입합니다. 그 상처는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나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원한이란 감정도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그 감정에 자신을 묶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자기 연민을 자기 성찰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불쌍해. 나는 왜 늘 이런 일을 겪을까? 하지만 자기 성찰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그 말을 아직도 떠올리고 있을까? 나는 무엇에 그렇게 기대고 있었던 걸까? 그 기대는 정당했을까? 아니면 집착이었을까? 이 질문은 불편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마음의 구조를 바꿔줍니다. 상처의 원인을 그 사람에게만 돌리는 대신 내 안에서 감정이 자란 뿌리를 살펴보게 합니다. 그때 비로소 감정은 고여있는 늪이 아니라 흐를 수 있는 강이 됩니다. 철학은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한 것이 바로 말하지 않음과 생각을 멈춤의 훈련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억울함을 입 밖에 꺼내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 말을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것, 그 멈춤의 순간이 감정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 됩니다. 생각을 멈춘다는 건 억지로 감정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내가 만든 해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용히 놓아보는 일입니다. 불쑥 떠오른 그 말,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를 때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이건 그때의 일이지 지금의 내가 아니야. 지금은 그 감정을 놓아줄 수 있어. 이 단순한 문장이 생각과 감정 사이에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을 버리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감정이 다시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과 같이 살지는 않겠다고 결심해보는 것, 이 결심이 나를 가장 먼저 자유롭게 합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둘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거리가 생길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처의 주인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됩니다. 이제 그 감정에게 인사할 시간입니다. 고마워. 내가 나를 지켜주려고 한 마음이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나는 이만 너를 떠나보내려 해. 이 짧은 속삭임이 지금의 당신에게 조용한 해방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상처는 기억 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도, 표정도, 침묵도 마음 어딘가에서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웁니다. 그 기억에 다시 잠기지 않는 법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미움은 언뜻 보면 타인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화살은 언제나 먼저 나의 가슴을 찌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 나만 홀로 피 흘리는 이상한 싸움. 그 싸움을 이제 끝내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고 사람들도 언제나 기대에 부응하지 않지만 나는 내가 품는 마음만큼은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지나간 자리엔 한 사람의 철학이 남습니다. 미움을 품지 않는 용기.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누군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감정을 겪고도 마침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군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그 말이 조용히 들려오길 바랍니다.